근데 이거는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예외예요. 20대 초반까지는 연애 경험 없는 게 더 당연할 수 있다. 그래서 20대 중반 이후부터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 내가 한 번도 넘어가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길이 나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등산 같은 거를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원래 산에도 길이 나 있던 게 아니래요. 근데 이제 등산객들 이제 많이 오고 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길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녀 관계도 하다 보면은 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지점들을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다가 나는 이제 서서히 마음도 열리고 이제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상대방은 날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닌가? 내가 호의를 호감으로 착각한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제 좀 이렇게 쓰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내가 착각이었든 또한 상황이었든지 간에 일단 내가 가봐야지만 아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누가 대신 가르쳐주면 너무 좋죠. 우리 이제 크리스찬 친구들은 이제 기도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런 시행착오를 허락해 주실까?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됐을 텐데 이미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한 의문이 있는 친구들한테 항상 질문하는 게 뭐냐면 연애를 하고 나서도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려운 지점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예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축적된 지혜와 어떤 이제 관계의 기술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줄 수는 없다라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연애 경험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건 경험 자체를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면에서는 좀 멀리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이성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정말 알고 보면 이성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보다 이성이 나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도 내가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하고 뒷걸음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닐까?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지점에 있어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연애 상담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한테 오는 상담에 있어서 한 번도 그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이분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뭐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앞으로 정말 안 될 거다라고 제 스스로 제 머릿속으로 그렇게 판단한 적이 없거든요. 이분의 정서를 같이 걸음을 해드리면서 그러면서 최적의 이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뭐 연애 몇 번 남들보다 몇 번 못 해본 게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이 거든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나를 평가하는 잣대로 내 스스로 만들어서 나를 옥죄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도 못하니 남들은 다 이거 했을 텐데 라는 일종의 열등감을 아무도 어떤 면에서는 준 적이 없는데 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열등감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경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한 지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저걸 나아가는데 나는 지금 못했네? 라는 괴리감을 느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경험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좀 더 못한다고 느꼈겠죠. 근데 그거는 경험치를 늘리면 그냥 그대로 채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경험치가 늘어가는 거는 내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소개팅 해달라고 많이 부탁하고 그리고 썸씽 있을 때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뭐냐면 제가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기도를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이 아니라면 이 정도에서 관계가 정리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셔가지고 더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연애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대 중반이 넘었다 라고 했을 때 특별히 한 번도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정말 마음 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이 사람한테 마음이 이상하게 열리고 잘 돼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알아보고 싶은
싶고 생각이 나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명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 시기에는 더 중요한 기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청소년 때에는요, 동성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대가 넘어서 이제는 이성 관계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성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제 해외 외국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을 접하는 경험이 그냥 이거는 어떤 책으로 배운다는 게 보다는 그냥 들이대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이 외국인과의 관계를 단번에 아주 잘 하게끔 내가 막 순간적으로 외국어를 막 잘하게 만들고 이런 거라기보다 그렇게 한 걸음 이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외국인과 교감을 하면서 맞춰가는 이 과정에서 무언가 나도 알게 모르게 배우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나도 알게 모르게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 하도 이제 우리가 두렵고 걱정이 되면은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면은 내 인생이 막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나 진짜 바보, 맞아 나는 연애 진짜 못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 것 같으니까 실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경험치를 자꾸 줄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을 할 때마다 실수가 늘어가는 느낌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형제님이 뭐 자매한테 고백을 해요. 고백을 완벽하게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고백을 좀 서툴더라도 자주 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너 좋아해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면서 계속 다가가는 게 훨씬 이 자매한테 먹힌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매 입장에서도 이 형제가 정말 나한테 진심일까, 너무 내가 바리케이트 세우고 너무 철벽 치면서 내 스스로 그 고민은 많은데 티는 하나도 안 내고, 그래 뭐 자매는 고백하지 말라고 했어,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자매한테 고백하지 말라고 한 거는 어제는 최종적으로 관계의 키를 형제한테 내어주자라는 얘기지 아무 표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매도 당연히 연락도 먼저 할 수 있고 당연히 호감 표시를 해야지 상대도 알겠죠. 근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어서 제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의 관계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이 내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카메라를 막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앞에 지금 그 당사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최대한 해요. 근데 이제 나와의 관계도 내가 여러분들 여자분들 고백하지 마세요, 뭐 고백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 했지만 고백을 하면 막 큰일이라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맥락을 같이 저랑 이제 교감하다 보면은 제 영상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디테일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때는 왜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저 때는 왜 저런 식으로 강조하는지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정말 믿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보시거나 영상 하나밖에 안 보시거나 아니면은 얘 누구야, 근데 뭐라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거야, 아유 기분 나빠, 이렇게 이미 마음을 닫고 보시면은 제가 하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고 외계어하는 것 같죠. 뭐 심리학 고연이가 뭐야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랑 이제 교감을 하면 제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정말 많다고 정말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교감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어떤 식으로 하면 이제 잘못 보는 거냐면, 저랑 교감하는 게 아니라 제 문장 하나하나에 꽂히시거나 아니면 이 연애를 정말 영상을 통해서 내가 학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연애는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기서 다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습득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직관을 활용해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을 내가 나한테 체화되도록 가져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제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문장 하나 내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그 한순간의 그런 말들이 아니라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연애 경험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분별 영상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남자 만나지 마세요, 이 여자 만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간곡히 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혼을 하세요, 이거는 정말 결혼을 앞두고 하는 고민이죠. 결혼을 앞두려면 이미 관계성이 그렇게 발전이 된 상태에서 고민이 되는 거지, 스스로 생각할
때 아직은 이성이 정말 외계인처럼 느껴지고 해외에 계신 분들처럼 느껴지는 외국인처럼 느껴지는 심정이라면 아직은 내 인생의 시간표에서는 조금 더 먼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이 바닥에 뛰어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어떠한 뭐 취미나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저희 크리스천도 보면은 초급 단계에 아주 많이 머물러 있는데 초급 단계에서 중급 단계까지만 가면 중급에서 고급 단계는요 조금만 짚어주면 알아서들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제가 콘텐츠에서 중급 단계에서 고급 단계로 가기 위해서 짚어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초급이신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게 그냥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기준만 계속 높아지고. 그러면 초급 단계에서 나는 중급으로 가보자. 이게 뭐냐? 일단은 경험치를 쌓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인생의 평생. 근데 제가 요새 운동을 하고 좀 이렇게 근육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운동 플랜 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봤어요, 영상을.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거 짜가지고 하면 될까요? 엄청난 전략이 없어서 제가 근육을 못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닭가슴살 먹어라 뭐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솔직히 운동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우선은 운동량을 늘리고 그리고 한 운동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무슨 플랜을 짜고 무슨 식단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한 번도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전략을 자꾸 찾아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갑자기 막 띵 이렇게 맞으면서 아, 그래 내가 뭐 스쿼트라도 매일매일 100번씩 해보고 뭐 이렇게 좀 뭔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지. 뭐 내가 스쿼트 100번 한다고 내 관절이 갑자기 막 이렇게 다치고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 적은 평생 한 번도 없어, 내 운동을.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어떤 계속 머리 굴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이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급 단계라면 중급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이 뭐 영상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영상의 그 디테일을 쫓아갈 기에는 내 지금 경험치가 한참 부족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경험치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여기서 뭐 완벽한 아내가 되고 완벽한 뭐 형제가 되고 이런 것보다는 이미 내가 지금까지 자매한테 어느 정도까지 해봤나, 내가 형제한테 어느 정도까지 해봤나 라고 했을 때 정말 양심상 별거 한 거 없다 라고 느껴진다면 그럼 뭐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궁금증이 세밀하게 생기면 그때 영상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나한테 맞는 걸 적용을 하면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다 비슷한 맥락인데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ep시바님.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간 보는 거 아닐까요? 좋아하는 거 아닌데 그냥 맞춰주는 거 아닐까요? 친구인데 그냥 친해진 거 아닐까요?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형제님도 이렇게 막 카톡 하신 거 어느 정도 자주 연락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대가 반응했는지 어떤 말이 신경 쓰였는지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다 나누시는 분들 꽤 계세요.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자매가 충분히 형제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형제도 자매 좋아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게 진짜라는 거를 차단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요, 왜 믿고 싶지 않을까라고 보면은 믿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돼야 되잖아요. 투자하기 시작해야 되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새로 안 해본 일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특별히 이제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연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까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무리 주위에서 잘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사귀는 거 아니야 해도 내가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내 스스로 이거를 믿을 준비가 어떻게 보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사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면 사귀고 싶고 고민이 되는데 근데 이 문장 나를 차단한 거 아니에요? 이 문장 이거 나를 조금 거부한 거 아니에요? 자꾸 아닌 신호에 더 이렇게 촉각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 감정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이게 상대도 감정이 있고 상대도 사람이잖아요. 상대방이 이게 연애의 초보일수록 상대방이 내 감정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도 나를 순수하게 좋아한다면 상대방도 자기 감정을 더 크게 느끼고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를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애의 이제 중수, 초급에서 중급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할 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이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에 집중해야 이 컨텐츠가 지금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 내가 어떤 말해서 어떤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 때문에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면 제가 아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교감에 집중을 하면서 나한테 영향받을 구독자님을 생각해야지만 이 영상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게 모든 관계를 빗댄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상처받을까를 생각하면 관계가 건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여기 살아있어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뭐예요? 누구나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가 상처받는 거에 가장 민감하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나랑 이성관계로 발전할지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면 저 사람도 나한테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러분 알람이 울려가지고 알람을 껐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알람이 울려가지고 잠시만요 해서 알람을 끄고 왔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랑 전화 통화하다가 툭 끊고 자기 볼일을 보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나에 대한 거절 신호구나. 마침 그때 살짝 이상형 얘기를 하고 있었어. 맞다.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거절을 표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과장돼서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이렇게 오해하는 것들이 왜 생기냐? 내 감정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진짜 볼 일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서운할 수도 있죠. 나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안 쓰나? 나도 서운할 수 있죠. 그러면 좀 더 배려해줄 순 없었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쿨한 척 하지 말고 나도 서운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어도 아주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서는 별것 아닌 것에 있어서도 소심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 소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꿍 하고 있는 것보다 상대한테 이런 거 서운했다. 나는 조금 그래서 조금 그랬네. 약간은 신호를 주면 상대도 나를 좋아한다면 그 부분에서 더 배려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갈 수 있겠죠. 근데 서로 사귀기 약간 직전이었고 거의 이제 마음 다 확인한 것 같은데도 계속 이제 발전도 안 되고 서로 막 이렇게 간보기 하면서 눈치만 계속 보고 있어. 눈치 작전만 일어났어. 그럴 때는 서로 쿨한 척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나 너 좋아해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떨 때 서운하고 어떨 때는 너무 기분이 좋고 어떨 때 당신이 해줬을 때 나는 정말 너무 날아갈 것 같고 어떨 때 당신이 정말 남자다 보이고 여성스럽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좋은지 내 감정에 있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의 벽을 너무 높이 쌓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애 초급이신 분들은 대부분 들키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내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내 감정을 들키면 왜 안 될까요? 내 감정을 들켜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건데 자꾸 내 감정을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 내가 잘 안 됐던 것들 생각을 하시니까 내 감정을 드러내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오히려 잘 될 관계면 내 마음을 순수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잘 안 될 관계라도 내 마음을 드러냈을 때 빨리 정리가 돼서 내가 빨리 다른 여자 만나고 빨리 다른 남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쓸데없는 사람한테 지금 묶어둬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끝낼 때 끝낼 수 있는 것도 연애 중수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 마음, 내가 지금 쿨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내가 이런 감정을 표현하면 부담스러울까봐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다. 내가 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삐졌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화가 났고 나는 사실 이 정도면 사귀는 줄 알았는데 왜 뭐가 더 안 들어오지?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문장을 썼지? 이런 문장은 나를 거절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껴지는 거 나면 그때 바로바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상대방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사람이니까 상대방도 간을 보기 위해서 살짝은 그런 걸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밀당이라고 하죠. 이게 밀당이 막 밀당을 할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상처받기 싫으니까 서로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밀당을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연애 고수들은 상대가 지금 밀당하는구나 알고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오빠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삐져서 내가 조금 연락을 안 해요. 그러면 같이 연애를 별로 안 해봤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연락을 갑자기 안 하네? 내가 그때 그 말 해서 그런가 봐. 내가 너무 들이대서 이 여자의 마음에 부담을 줬나 봐. 그러니까 나도 빠져줘야지. 이거는 같이 연애 초급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연애의 고수는 내가 그때 그 말해서 얘가 서운했구나. 그래 맞아. 내가 좀 더 달래줘야지 해서 그때 더 다가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 준다는 거죠. 그걸 또 막 너무 딥하게 그때 내가 그 말해서 그때 오해가 있었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뭐가 이런 것들을 너무 딥하게 정말 딥한 문제가 아닌데 딥하게 가져가면 오히려 그게 진짜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크크크크크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나는 진짜 내가 너 좋아해서 이러나 봐. 내가 미쳤나 봐. 크크크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찔러보게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반응에 너무 민감해서 어떤 한 문장에 내가 막 너무 뒷걸음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연애가 잘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연애의 경험이 많이 없는 상황일수록 한 명은 이거를 더 넘어가서 상대도 날 좋아해서 이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의 핵심은 무조건 경험치를 늘려라 라는 거예요. 무조건 경험치를 늘려라.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특별히 이제 30대 이상인데 내가 연애 경험치가 진짜 없다라고 하면 이거를 포함해서 경험치를 늘려야 돼요. 이건 뭐냐면 무조건 경험치를 늘리시되 그러시되 주변 지인들 특별히 결혼한 주변 지인 있죠. 결혼한 주변 지인들한테 피드백을 받으세요. 아주 시시콜콜하게 그랬을 때 특별히 결혼한 이성의 친구나 이성의 누나나 이성의 오빠나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 이 남자의 심리가 뭔 것 같아요. 여자의 심리가 뭔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결혼한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크게 몰입을 안 할 가능성도 커요. 그치만 그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가 정말 뼈가 있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면 그러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근육 평생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다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혼자 헬스하는 것보다 PT 받아가서 매번 이제 피드백 받아가고 하는 것들이 훨씬 낫겠죠.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PT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받기에는 비용도 있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 해줄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가까운 분들한테 자주 받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엄청난 전문가인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0대 이상의 분들은 무조건 주변에 피드백을 함께 그래서 카톡의 내용이랄지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느낀 거랄지 이 사람이 이 문장 이렇게 보냈는데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의 피드백을 아주 시시콜콜하게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데 정말 효과적이다. 그래서 연애는 학습하는 게 아니라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습득을 이미 한 사람의 어떤 노하우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듣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중급이 넘어가면 내가 운동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디테일한 거 내 스스로 점검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더 나한테 알맞은 건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1대1로 붙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1대1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고 제가 요즘 보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이렇게 연애 이야기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안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특별히 이제 같이 헤매고 있는 친구들도 좋지만 그 친구들한테는 같이 감정 해소하는 거 나만 이렇게 실수하는 거 아니고 모두가 겪는 일이라는 걸로 공감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진짜 조언은 조금 더 나보다 앞서간 친구들한테 앞서간 선배한테 1대1로 정말 카톡을 이제 스캔하면서 그렇게 받았을 때 이제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받을 때 너무 이렇게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이 어떤 조언들을 통해서 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계속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담이랄지 강의를 갔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영상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도 피드백 많이 주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많이 질문해 주시고 바로 제가 반응이 없더라도 이렇게 좀 쌓이거나 비슷한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 찍으니까 그렇게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할로